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 긴랩에 보면, 크게 그룹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SSP, 바인, 에드코, 맘바.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 수는, 뭐, 다른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꽤 많은 편이에요. 120개. 근데, 맘마를 따로 분리했죠. 맘마 안에도 이제 서브 프로젝트가 쭉 있지만, 실제로 그 맘마 내부에서 가장 빈번하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이슈를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계획된 사항들이 있다면 향후에 뭐 수개월 후에 할지라도 미리 의논이 되고 회의가 나왔다면 당연히 여기에 이슈로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슈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현재는 5개, 클로즈 제로에 5개인데 우리 보통 보드에다가 사람별로 하거든요. 인저역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리 애드리스트에서 장기는 몇 개, 장기는 몇 개, 뭐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 이렇게 보통 우리 거 한번 보여줄게. 우리 거 설명해 주는 게 좀 빠르겠다. 같은 스타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팀이니까 에디코의 토탈 암모스트 토탈 암모스트에 보면 이슈가 현재 오픈된 이슈가 101개인데 101개가 사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오픈해서 미배정 건이 48건이고 사람별로 배정된 건 있고 라벨링이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라벨링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라벨링은 모든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딸린 라벨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맘마에서 필요한 다른 라벨링을 만들어도 돼요. 만드는 방법 알죠? 아 몰라요? 요 라벨로 들어가면 필요한 라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라이어타이즈 라벨이 있고 아더 라벨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라벨이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여기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유형에 버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단기 유형이 그 다음 우선순위를 갖고 그 다음에 장기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라벨의 종류가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랑 우리랑 한다. 에디코에 있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일일이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그 파트에 대한 설명하고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개발 상태는 진행 중이냐 완료냐 검토 필요냐 이런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아까 3가지가 있죠. 기능 개선이냐 여기 설명이 다 써져 있어요. 라벨링을 할 때 근본적으로 이슈를 만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라벨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말한 유형. 이 이슈는 어떤 유형이냐. 버그냐, 신규 개선이냐, 기능 개선.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는 기간, 작업 기한이에요. 작업 기한은 여기 보면 구현이 장기냐, 단기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기준도 써놨어요. 1년을, 여기는 뭐 수주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보통 1주 넘어가면, 2주가 넘어가면 보통 장기로 바꿔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은, 네. 저 필수로 저 2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할 경우에. 시스템의 문제였지만, 이제 나한테 혼나죠. 내부의 규칙이니까. 보면, 그래서 보면, 봐봐요. 여기도 보면, 구현 단기 있죠. 네. 그리고, 얘들 보면 구현과 유형이 적혀 있잖아요. 얘들은 잘 된 거예요. 얘들 보면 구현과 유형이 있잖아. 2개는 무조건 필수예요. 얘도 다 있죠. 얘도 구현 단기에 유형이 있죠. 그 다음엔 사람 태그. 사람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슈를 하나 보면 이슈를 보게 되면 어사이니가 있어요. 실제로 현재 누가 작업을 하느냐예요. 어사이니 계속 체인지가 되니까
보통은 우리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기획자를 배정하고 그 기획자가 어사이닝이 되고 어사이닝과 기획 문서나 사전 검토가 끝나게 되면 다음 턴 디자인이면 디자이너 아니면 개발자 배정된 배정된 턴을 넘기는데 그러면 늘 한 사람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여된 사람은 라벨로 관리해요. 3명 있다 그러면 3명 쭉 넣고 그 다음에 이슈를 적을 때도요. 이렇게 칸이 보통 2칸에서 3칸을 써요. 이렇게 저기 어사인 태그로 첫 번째 계열은 IT팀 누가 알아야 되는지를 노티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보통 기획자는 IT 넥스트 여기 에디코 같은 경우 기획자는 필수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슈를 등록하는 사람이 기획자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도 필요에 따라 등록하고 디자이너도 등록하고 저 밖에 실제 우리 팀이 아닌 데서도 등록을 해요. 필요하면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 들어와서 진행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맘마 쪽은 못 들어가요. 그쪽 에디 바인 그룹의 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14층에도 맘마 팀이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도 현장에 오는 의견들을 언제든지 여기 추가로 물어보거나 의사소통을 전화도 할 수 있어요. 메일로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써버리면 한 군데서 중간 관리가 안 돼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기록을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이 개발도 그냥 본인이 사실 이거 개발 완료 라벨링만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켜요. 완료했다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QA 담당자가 QA 끝나면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다음 QA 해주세요. 그럼 다음 그리고 라벨링을 바꾼데 요거는 프로세스를 또 다른 데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운영 파트에서는 에디코에서 운영 파트에서는 이 라벨에 해당되는 이슈만 본인들한테 보고서 이관해야 되는 리스트하고 비교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이제 테스트나 DEV 벤치에 있는 걸 가지고 땡겨와서 젠킨스에서 빌드를 해서 C서버에 이제 데플로이 한 그런 구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맞춰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이슈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SI 개발을 할 때 쓰는 그 방식을 그대로 써요. 팀 운영, 긴내 운영 규정집이라고 있어요. 이 위키에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방식이고 요게 2018년 6월 11일부터 바뀐 라벨링 방식이에요. 업무 순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슈가 등록하고 나서 라벨링이 신규 접수. 그래서 그 다음 라벨링은 기획 완료. 물론 스킵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상황. 그 다음엔 디자인 진행 중, 그 다음에 진행 중, 그 다음에 개발 완료, 오픈되기, 그리고 클로즈. 어느 단계에서든 검토 필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검토 필요로 라벨링 갈 때는 다시 한번 왜 검토 필요가 달렸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댓글을 보게 되면 왜 검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만 달면 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벨링에 검토 필요하는 걸 달아주면 다시 한번 이 참여자들이 실제 요청자도 마찬가지고 실제 아까 긴랩에 보면 이제 내가 보내준 ODT 영상 보면 알지만 경영 서비스 팀에 굉장히 여러 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여기 다 어사이너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총지가 갈 테니까 왜 검토를 필요로 했으면 어떤 갑자기 내가 요청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고 여기다 기록으로 해달라고. 전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래야 이쪽도 흐름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 조금 맞춰달라는 얘기죠. 여기는 맘마다 똑같이 이 14층 하고 할 때 또는 외부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한이 보류될 수도 있고 보류 상태를 거쳐서 파기될 수도 있죠. 한길에 따라 안 하는 거. 이슈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이슈 유형과 작업 시기는 필수 라벨이에요. 그리고 기타 라벨로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처리자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신규 접수자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작업 시기, 프로세스 상태, 이슈 유형 그리고 기타 라벨링에 필요한 게 있다면 검토나 사람 그리고 업무 배정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 경계장에 예전에는 배정하는 사람이 좀 나눠 배정팀이 있어서 배정하는 사람들은 작업 시기, 듀데이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 프로세스가 이제 작업을 시작했다면 누구를 개발자 배정이나 진행 상태 이렇게 바꾸고 이슈 유형이 체인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업무가 배정이 됐으니까 기획 완료를 이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기획이 완료된 것들은 기획 완료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은 개발자가 배정이
개발자 배정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 회의실에서 킥오프 스타일로 설명 브리핑 할 거예요. 개발자들이 이 스토리보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 가능하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 돼.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랑 세 명일 때랑 네 명일 때랑 분명히 다른데 처음엔 편하다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하려면 힘들고 어렵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작업자는 이 두 개를 반드시 프로세스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처리 중이나 개발 완료에 대한 프로세스 라벨링 꼭 해야 되고 QA 담당한 사람은 오픈되기로 보내주거나 개발자는 오픈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자도 할 수 없고요. QA를 담당한 사람인데 현재 IT 쪽은 QA를 누가 하냐면 기획자가 하거나 아니면 현업 요청자가 하거나 이 두 개 직접 영역에서 QA를 담당해요. 개발자는 자체 테스트 나와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픈되기 라벨이나 1.5기 라벨을 달아주고 이 이슈 클로즈는 원래는 이 당시에는 PM이나 운영 담당자인데 PM은 실제로 지금 안 하고 우리 PM이 잘 애매모호해서 운영 담당자, 그러니까 배포를 끝낸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만 하긴 했는데 보통 배포가 문제가 생기면 1시간 안에 이슈가 터지니까 한두 시간 지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하나씩 다 클로즈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해되죠? 일단은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막말의 상태는 이슈 제기가 14층에는 여기 문제보다 됐다가 그렇죠. 저한테로 왔다가 다시 이제 있죠. 여기서 QA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현재 운영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배포도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모든 일을 빨리빨리 즉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비정기 배포가 가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잘 알겠지만. 그래서 배포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대응 태세를 갖추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IT가 그래서 잡은 날짜가 크게 배포나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두 개의 날짜가 있는데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VM의 물리적 장비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요. 그날은 새벽 7시부터 시작을 하고 정기 디플로이 하는 거는 매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치 분량 중에서 검증이 끝난 것들에 한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리고 비정기 배포도 역시 우리도 있어요. 버그 중에서 크리티컬한 것들은 즉시 배포해요. 그거는 현업에서 보통 안정하고 내가 얘기해요. 이거는 여기 코멘트도 다르지만 개발 완료 후 즉시 배포 이렇게 타이틀 다른 것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배포를 직접 관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지금 당장 안 하면 무슨 큰일이 터진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월요일에 배포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죠? 배포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랑이 아니라 이 IT 하는 거랑은 배포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는 뭐 젠킨스를 가져가는데 여기는 긴랩에서 그냥 스크립트를 땡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서가 있어요. 다 문서가 있어야 되고. 문서라는 게 어떤? 문서 이제 얘기해 줄게요. 아까 중앙 업무, 그러니까 이슈를 처리하는 것도 결국 프로젝트잖아요. 왜냐면 긴랩에서는 프로젝트마다 소스를, 그러니까 파일을 관리하는 레파지토리랑 그다음에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위키를 제공해요. 이 위키에다가 보면은 쭉 필요한 것들을 적어놔요. 매뉴얼 같은 거를. 단순 사이트 보면 업무 진행 프로세스 한번 볼게. 이건 뭐냐. IT 업무, 이건 이제 IT 업무가 누가 봐도 우리 다 알죠 지금. 근데 이렇게 문서화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문서가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하우스 팀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이런 시잘데기 없는 걸 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머릿속에 있는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이 늘어날수록 나중에 대형 사고가 터져. 우리도 이렇게 해도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말고 여기 10원함에 서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서버 비밀번호 그 다음에 서버에 있는 암호화 인증서 같은 거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대장 같은 거
그 이제 우리가 여기 ISMS 대장도 뭐 여기 보면 대외비도 있고 이런 문서들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또 그 요건에 맞춰서 한번 시간 날 때 ISMS 프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 이해를 하고 그 보안업체에 한번 있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알 테지만 ISO 27001에 근간해서 관리를 해 문서 체계 관리나 그런 거를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벨링은 뭐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두 개가 꼭 있어요. 얼마나 걸릴지 추측이에요. 사실 뭐 일주일 안에 한다는데 뚜껑 까보니까 한 달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체인지를 하면 돼. 그 체인지하는 게 다 기록이 남거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얼마나 걸릴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유형인지, 신규 보면 우선순위는 우리랑 틀려도 돼. 이 에디코에 있는 업무 개발하는 거 틀려도 돼. 에디코는 안 할게. 버그가 1순위. 그 다음에 기능 개선. 그 다음에 신규. 왜? 신규는 지금 없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 기능 개선은 하면 더 좋지만 이미 있어. 버그는 지금 처리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토탈 업무에 그러니까 공용의 그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업무 분장이나 뭐 이런 업무 분장? 그거는 내가 따로 관리하니까 직무기술서 이런 걸 제외하고 프로세스 정의 같은 거는 여기다 넣고요. 내가 어제 얘기했듯이 프로세스 정의서를 BPM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거는 여기 레파지토리에 프로세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넣어놔요. BPM 문서인데 얘 다운받으면 이제 이런 거로 보여요. 보여줄게. 뭐 이렇게 이 문서예요. 이런 문서. 전자기업 프로세스라든가 프로세스 문서. 순서도인데 순서도를 만드는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BPMN이 뭐의 약자냐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노테이션의 약자예요. 국제적으로 우리 이렇게 서로 다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이렇게 표기하자. 그래서 노테이션이 몇 개 없어요. 어떤 툴을 써도 다 모양새가 약간 틀릴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BPM을 모델로로 한 파일들은 어쨌든 설계 문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돼서 저장시켜 놓으면 되고요. 이슈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라벨 얘기 우리는 마일스톤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ISMS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감사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럴 때는 마일스톤으로 딜제를 적어하고 개별시로 쫙 펼쳐졌던 것들을 마일스톤에 쫙 껴넣어가지고 마일스톤별로 공정률을 체크해요. 왜냐면 하는 일이 사람 많이 붙어서 막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가 매주 정기 배포하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안 써요. 근데 맘마는 쓸 수도 있죠. 맘마가 아직은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 뭐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뭐 버전 2의 기능 리스트를 여기 쫙 만들고 이슈를 미리 등록해야겠죠. 매달 며칠까지 어떤 기능 탑재. 그러면 걔들만 묶어서 마일스톤 뭐 2020 Q2, 2020 Q3 이름은 뭐 모든 상관없이 그렇게 마일스톤 붙게 되면 언제든 들어와서 내년까지는 공정률이 얼마나 나와 이슈 단순 카운트 했을 때 뭐 올해 말까지 사업 계획으로는 공정률 몇 프로 그냥 수치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슈 카운팅 해주니까. 마일스톤이 필요하면 쓰면 돼요. CI/CD는 이거는 PHP니까 거의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써요. 프로젝트별로 나 그 우리라니까 에디코는 써요. 에디코 프로젝트들은 보면 ERP 프로젝트 보면 CI 상태가 나와요. 페일 났을 때, 패스 됐을 때 CI가 자동으로 젠키스 연동해서 그 자동 배포하고 소스 단순 컴파일 검증 같은 거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다 보면 브랜치가 테스트로 돼 있죠. 테스트 브랜치에서 스테이징 하는 서버에다가 긁어서 빌드해가지고 넣고 이런 걸 다 자동화를 해놨어요. 근데 PHP도 필요하면 PHP는 컴파일은 없으니까 소스 카피 정도? 소스 카피가 최종 테스트 브랜치에서 해시 특정 해시에서 그 QA하는 서버로
어디까지 배포가 됐느냐, 정상적으로 카피 떠서 다 나갔느냐.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있을 거야. 단순 카피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CI/CD에서 파이프라인이나 잡으로 세팅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자세하게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언제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쓸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PHP는. 네. 그렇게 되고 스니핏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유틸리티성 코드들 그냥 기록해 놓으면 누가 가져다 쓰라고. 근데 우리도 안 쓰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맘마에 있는 프로젝트를 가봅시다. 맘마의 넥스트 윅은 그래서 맘마 이게 업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레파지토리에다가 보면은 레파지토리에다가 최초에 받은 윈도우웍스에서 받은 파일을 화면 설계서랑 디자인을 넣어놨어요. 나중에 아이콘 찾거나 초창기에 스토리보드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게 바뀌겠지만 원래는 전담 기획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속 버전별로 업데이트를 계속 워커 쓰죠. 그럼 과거 여기 기획해서 버전별로 계속 카운팅해서 누적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보면은 아키텍처 파일들이 없죠. 네트워크 구성도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DB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 다 채워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채우고 그다음에 운영 환경에 대해서도 아마존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까 뭐 성능에 대해 어떤 인계치 DPS를 얼마나 목표로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다시 사실 여기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와 관련되어 있는 개발이나 운영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다 여기서 한다고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뭐 그룹에 엘코 그룹에는 사실 서브 그룹으로 또 막 있어요. 뭐 모바일 프로젝트, 웹사이트 배치, 뭐 컴퓨터 빅데이터부터 뭐 운영팀이 하는 그룹도 있고 운영팀은 자기네 거기에 뭐 서버 계정 정보라는 게 다 대립이잖아요. 운영자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액세스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ISM에서 관리 인사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 있어요. 뭐 만능 판도라의 상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긴랩은 서버가 지하에 있고 매일 새벽 3시 반에 이 긴랩 풀 덤프를 해요. 소스 프로젝트부터 여기 있는 DB까지 풀 덤프를 해서 그 7테라짜리 시몰로디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나스에다가 계속 7일간 덤프를 떠나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일단 제가 그 전에도 DB 덤프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맘마도 실서버에 네. 맘마가 MySQL이라고 했죠. 네. 제일 좋은 건 레플리케이션 해놔야죠. 그러니까 주기적 덤프는 특정 시점의 스냅샷 카피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손실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차장님한테 도움을 주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 MySQL 자체를 마스터 슬레이브로 구분해서 현재는 뭐 슬레이브를 프로덕션으로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를 쓸 때 MySQL 같은 경우 슬레이브를 프로덕션으로 올리기도 하고 백업용으로 미러링 용도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트랜잭션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카피를 떠서 이렇게 실시간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복제분하고 아까도 좀 주기적 스냅샷으로 SQL에서 압축한 파일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런 룰이나 운영을 저희가 이미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따라야죠. 네, 그대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차장님 김숙 차장님한테 도움을 주라고 그랬대. 거기 센트인가 우분투라고 그랬죠? 네. 우분투. 백업을 근데 어디다 시키지? 일단 레플리케이션을 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 프로덕션이 아니어서 VM 값을 주는 건 좀 아까운 것 같고 아니 뭐 서버야 어디서 하나 구하든 아니면 사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DB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계치 설정 이런 부분은 사실 운영하시는 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거는 사실 내가 아직 고민이 스타트는 이제 개발자명을 더 채용해서 개발 인력만으로 가져가는데 인조이웍스를 할 때도 운영 인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고민이긴 해요. 현재 저쪽에 운영 파트도 딱 2명이에요. 선임, 차장 한 명하고 스텝 한 명인데 스텝이 물론 잘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2명 갖고 에디코 서버가 50대가 넘어요. 그거 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그건 서버만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뭐 15팀 앞에 1500개 앞에 지금 TV 하나 붙여 있어요. 거기에 그 상황도 보고 김석시장 뒤에 있는 대형 TV 같은 모니터에는 넷 데이터 뭐 이거 가지고 상태 체크도 하는 걸 오퍼레이션 인력이 자기 뭐 하면서 계속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가면 일정 부분은 안 해도 돼요. 일정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아까 했듯이 TPS, 그러니까 APM을 어떻게 하느냐,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느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막 이 PHP 라라벨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APM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게 지식이 있으면 저도 어떻게 이거를 PHP에 한번 녹여볼까를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김석 차장님이 저한테 혹은 교육이라든지 일단은 완벽하게 지금 다 세팅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보자.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아까 이제 나랑 원래 이제 영상으로 문서를 하나하나씩 이제 내재화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내가 보기엔 길어야 한 달 안에 길어야 한 달 안에 내재화를 해놓고 나면 그 내재화를 가지고 김석 차장도 유튜브를 쭉 보고 만마 구조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가능한 우리가 또 어떤 걸 더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TO가 더 필요하면 내가 이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상황이 이래서 맘마하고 이쪽 오퍼레이션 인력이 현재 2명 갖고 있는 업체는 한 명은 더 TO를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컨펌이 나면 이제 겸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혁이가 만들었던 거를 컨버전을 다시 할 거죠. 라라벨에다가. 옛날에 뭐 다른 배치기 만들고 뭐 그랬는데 수당 그냥 돌려도 되나? 아니 아까 네. 한다고 했어. 근데 제가 남혁 씨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했는지를 잘 한번 설명 들어봐봐. 네. 그래서 듣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에듀코 운영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아마존에 있죠. 배치 파일이 거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배치 파일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있나? 옛날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남혁이 자기 컴퓨터에서 몇 번 돌려서 내가 그거 테스트 끝나면 올리라라고 남혁이한테도 얘기했고 기용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올린다는 거는 제가 배포해 준 거는 PHP 버전이거든요. 아니 자바 배치 파일은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한 정산하는 자바 배치 파일. 정산 작업이 제가 알기로 그건 자바로 스프링 붓으로 만든 자방 배치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고 요거는 아직 안 엎었죠? 네, 아직 안 엎었어요. 여기에 이니셜라이즈 기능이 있나 내부로? 딱히 명령어가 없네. 다운로드밖에 없고. ID. 없네. 없어요. 없으면 프로젝트를 날리고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게요. 만들고 얘를 다 컴퓨터랑 얘를 딜리트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액티비티를 나는 보통 이걸로 많이 봐요. 나 이제 팀원들의 업무 현황을 이제 시간 순으로 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이 뒷랩에 올라와 있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들의 체크, 서브스크라이브 해놓은 것들은 다 일로 한 번에 시간 순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방금 이미 뭘 완료했다 찾으면 뭐 단순하게 이거 보고 뭐구나 이해 가면 연습 끝나고 더 궁금할 땐 얘를 눌러서 상세 내용을 보고 보통은 내가
프로젝트를 우리 팀에서 하는 여러 개, 뭐 모바일 쪽이나 기획 쪽이나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만마에서도 내가 봐줄 때는 보통 이제 타임라인을 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커밋한 것도 오늘 뭐 프로젝트 커밋했네를 이거 딱 눌러서 알았어. 딱 하는데 여기 민영빈 프로젝트 커밋 뭐 푸시 막 떠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올렸나 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개발을 그러니까 이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 깃랩이라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서 물론 지금은 가깝지만 이걸 통해 대화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는 거. 시스템을 두고 이 시스템에 기반해서 업무를 하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 처음엔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모르겠지만 윤 차장이 원격을 할 수도 있어요. 원격이라는 게 장점도 많거든. 물론 집에서 이제 업무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러면 어쨌든 집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 이번 주까지 급해 프로젝트를 다 해서 뭐 장기 프로젝트를 뭘 더 한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어디 컨퍼런스를 가거나 했을 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급한 거면 전화하겠지만 급하지 않은 건 여기다 기록을 남기면 와서 다음에 나한테 이런 또 요청이 있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카톡보다 우리 직원들 그래서 업무 볼 때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카톡이 빠르죠. 근데 업무 전달과 공유를 카톡을 한번 하게 되면 이걸 안 쓰거든요. 카톡의 단점은 시간이랑 다 소멸해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카톡을 쓰긴 써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얘가 되는 거예요. 깃랩이. 그리고 여기다 기록해놔야 뭐 통합 백업이라든가 분실도 막고 소스 관리도 알아서 누군가가 해주니까. 네? 그런 게 좋죠. 그리고 난 가끔 이런 것도 봐요. 이 친구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아니 어떻게 보면은, 딱 눌러보면, 이게 나와. 커밋, 현아. 이걸로 알 수 있나요? 그냥 대략적인 가능. 짙은 선이 맞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시스템도 뭔가 많이 한 거예요. 댓글을 많이 썼거나, 커밋을 많이 했거나, 댓글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를 봐야 돼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한 주, 이렇게 색깔이 진한 이 주들 있죠, 요일들. 이 주에는 얘는 굉장히 뭔가를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패턴이 보이죠? 여기가 먼데이예요. 먼데이가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주중에는 별로 없죠. 프라이데이에 가끔 이렇게 좀 나오거나. 여기 나와 그 다음날에 뭐 별로 없었거나 해서 미리 체크해요. 그래서 보면 개발자들은 특징이 하나 보여줄게. 동선 참 꺼볼까? 보통 요 후반부가 다 진해요. 커밋을 금요일날 테스트 리뷰에서 수업 목금 때 막 집어넣거든. 그래서 업무하는 사람들의 뭐 패턴도 볼 수 있고 이것도 그렇고요. 깃랩은 혹시 빠진 게 있나? 개발 문서가 이제 프로젝트별로 개발 문서가 또 있잖아요. 토탈 말고 하나 설명을 보여주면 ERP 관련 이게 ERP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는 이 프로젝트 위키에다 놔요. 보면은 여기 보면 ERP 개발에 필요한 서문부터 보면은 개발 표준은 어떻게 되고 설정, 개발자들 툴은 어떻게 되고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개발 서버랑 연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VPA 설정 모두 기본적인 가이드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ERD도 있고 프로젝트별 ERD도 있고 앱에 대한 뭐 연구 보고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개념도나 뭐 이렇게 쭉 SK 텔링크 CPI 연동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뭐 쫙 그래요. 그래서 만마에 관련된 것도 거의 대부분 웹일 테니까 웹에 관련된 특이사항,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정리가 됐을 때 뭐 이렇게 가이드를 위키 문서를 넣어놓고 문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단점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영상은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상을 따서 올리고 그 링크를 여기서 첨부도 해놔. 그러면 흐름 보다가 링크 봐서 영상도 시청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스타일에 맞춰주면 돼요. 네. 일단 긴랩 운영과 관련된 설명은 다 해준 것 같아요. 질문 없죠? 일단 한번 다시 어. 들어보면서 동영 라벨 만들 때 지금 조만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슈. 얘기 잘했는데 이슈를 보자고요. 이슈를 적을 때요. 육하 원칙을 잘 따라주세요. 그래서 뭐 하나 볼게요. 일단은 에디코는 양식이 있어요. 기본 양식이 하나 볼게요. 이거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써요. 앞에 이슈를 등록한 월을 타이틀에 썼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넣고 뒤에는 부서, 요청한 부서의 부서와 사람을 써요.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인데 누가 요청한 걸 찾고 싶어. 그러면 보통 제목 서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치면 딱 나오거나 아니면 뭐 스냅 하면 스냅이 쫙 나오거나 5월달 것만 찾고 싶으면 5월 쫙 나오거나 이렇게 하려고 저 틀을 갖춰져서 아마 우리가 훨씬 이거 2년 넘게 3년 가까이 썼으니까 우리에 맞추는 게 효율이 좋을 거예요. 제목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표지인데 기본 양식지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는 안 해도 되겠죠. 항목이 뭐가 있냐면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또 규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 규정하고 변경된 규정에 뭐가 반영되어 있는지 부서는 누가 요청했는데 이 업무는 연관된 어떤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우리 혹시 크로스체크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받고 영향도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이 먼저 이렇게 기본 틀이 있어요. 다 이 양식으로 들어와. 그래서 캡처를 해서 원본 파일을 저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표지나 몇 장 정도를 넣어요. 이미지로 할 땐 이렇고요. 이게 이미지 예고 텍스트 예를 보여줄게요. 이건 김석 차장이 한 거네. 엑셀 자동 전송 시스템 비용. 여기 보면 왜 일단 이게 뭔지랑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거 프로세스 구상도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원본 파일 첨부도 해주고 이렇게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이제 보통 이 일을 보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몇 번 하고 다 관련이 있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했을 때 플러그가 안 했어요. 676 이슈 이거 종결 연관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거 되면 676 자동 해소되니까 이슈 2개 풀지 말자라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또 내가 775번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 이슈도 이 이슈 해결하면 이 2개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던진 거예요. 내 의견을 사실 그냥 전화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랬더니 기획자가 불러주시겠습니다. 나중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개의 이슈를 종료시켰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한이 되면 사실 긴랩의 3개 이슈가 다 종결이 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텍스트 제목을 보면 텍스트가 있을까? 있습니다. 이거 내가 주로 텍스트를 안 쓰니까 내가 쓴 걸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코멘트가 꽤 있을 거예요. 참가자가 13명이야. 이 이슈에 대한 진행을 13명이 통지를 받아요. 다 이렇게 적어놨대. 이 이슈 알아야 되는 사람들, 이게 진행 상태를 다 알아야 되는 건 다 적어놓고. 그리고 왜 하는지랑 써놓고 중간중간에 미팅을 하거나 담당자가 되면 여기도 다 기록을 이렇게 해주죠. 단가도 나오는 거 적어주고 컨택 내용도 다 적어놓고 그리고 개발 문서 만약에 그쪽에 연동 받으면 여기다 같이 첨부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플러스톡 친구할 때 필요한 파일들에서 만든 거 첨부해놨고 이거 갑자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면 내가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영님이 템플릿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쭉 첨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 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네. 그래서 내가 정리가 끝내주네요. 라고 이제 따봉 하고 날려줬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부차장이 그거 가지고 기본적인 테스트, CTR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결과, 이렇게 넣어놨고, 그다음에 뭐 개발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도 뭐 추가로 기재해놨고, 그 다음에 스웨거로 API 호출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놨고, 등등등. 그래서 시간수 가면, 근데 서형이 또 있죠. 적용 시 999번과 같이 진행돼야 된다 했더니, 와와 문자 발송에, 아마 와와가 나갈 때 와와 타이틀 나갈 때 뭘 해달라고 요청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는 이거 처리할 때, 이 이슈를 다시 한번 같이 보고, 두 개를 꼭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관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슈를 보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슈들이 쌓여 있고 이게 어떻게 있는 거인지 머릿속에 많이 그만큼 다 애정을 가져야 돼요. 누가 개발자니까 누가 뭐 하라고 뭐 하지 또는 나는 직급이 낮은 개발자니까 뭐 시키면 그때 하지 우리 팀의 문화가 내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적극적이면 적극적인 것만큼 내가 그만큼의 어떤 인사고과를 주고 이렇게 뭐 성격이 어때서 뭐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은 그만큼 나한테 파너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이런 얘기도 해주겠지만 팀에 기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팀원들한테 나조차도 팀원들한테 가능하면 많이 설명해 주거나 어디서 좀 좋은 자료, 운영 자료나 뭐 타사는 아니어도 뭐 배달의 민족의 아키텍처나 뭐 이런 것들 내가 수립하면 다 뿌려줘요. 라고 뭐 Q 시스템도 이렇게 하면 더 좋다거나 뭐 라인 재팬에서 뭐 구성원 설계도 같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보진 않아요. 기술적 격차도 있잖아요. 그만큼 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도 뭔가 해주고 싶거든. 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게 서로를 키워주는 거고 그리고 네, 또 자세한 얘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얘기고 오늘은 일단 긴랩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 듀데이트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규칙 중에 제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버그는 다른 이슈들은 이슈를 등록할 때 듀데이트를 사실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듀데이트는 스토리보드를 만든 사람이 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을 요청한 사람은 이건 이때까지 무조건 해야 돼라고 정하기도 하고 또는 개발하는 사람이 이건 이때까지는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할 수 있는 그 시점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보통은 저 듀데이트가 처음에 다 비어져 있는데 버그는 우리 내부 규칙이에요. 등록한 날부터 7일 물론 무조건 듀데이트를 걸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버그는 당연히 7이라는 해수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듀데이트가 바뀜으로써 이 선수가 쫙 올라가. 똑같은 버그라도 듀데이트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순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듀데이트는 반드시 나와요. 우리 팀에서 이슈를 관리하는 의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하더라도 어떤 버그들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7일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나중에 듀데이트를 밀려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버그인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7일을 듀데이트 무조건 잡는다. 이게 내부 규정입니다. 네, 진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김대회 관련돼서는. 아직 이 타임 트래킹은 안 쓰고 있어요. 타임 트래킹은 개발자나 최종 오픈 확정한 사람이 이게 이슈로부터 총 얼마나 걸렸는데 이제 이 듀데이트는 예상 시간이었다면 타임 트래킹은 실제 투여된 시간을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저기까지 하면 내가 보기엔 무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네, 더 질문이 있다면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